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수도 올라가는 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또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조금은 또 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같은 경우는 또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내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상봉 포지션을 둘 만한 사유는 별로 없을 겁니다. 최근에 보면 어쨌든 외국인의 매매 형태를 조금 살펴보기 시작을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조금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또 눌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참조해 놓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뭐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는 그런 시점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또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그럼 최근에 보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우리는 앞으로 공략할 종목들을 갖다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대부분 수익 실현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새로운 또 공략을 갖다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기하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을 꼭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지금 상승을 많이 한 후로 조정을 받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한 달 정도 후부터 다시 또 모멘텀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앞으로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들은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시장의 자금 흐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상방으로 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들은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4200 라인은 어디냐? 이쪽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물론 이쪽으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이쪽으로 와야지 외국인의 수익이 좀 더 극대화되니까 지금 상방보다는 어떻게 돼? 내일 같은 경우는 약간 하방으로 좀 눌러주면서 적정하게 포트폴리오를 변환해가는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지수는 적정하게 눌림을 주면서 잡아두고요. 다른 종목들에서 또 공략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크게 조정이라기보다, 조정이라고 표현을 쓰긴 좀 그런 것 같아요. 눌림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항상 유지하면서 가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절대 조건이 뭡니까? 현금 비중 30%는 항상 유지하라 이런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스윙거래, 롱숏 거래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4,200을 갖다가 훼손할 만한 사유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 일단 체크해 두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한 4,300 이 정도 수준까지는 열어두고 우리가 준비를 좀 하자라는 것들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상승을 할 때 그럼 길게 보면 상승을 안 할 거냐? 아예 올라가죠. 올라갈 상황이고 올라갈 분위기면 틀림없습니다. 당연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또 조선은 나쁩니까? 그렇다고 다른 업종들도 좋은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나가는 것들, 주식이라는 것들은 전체적인 긴 흐름을 보는, 방향성을 보는 거는 어차피 그래서 앙드레 코스탈라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는 것들을 좀 더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나가고 또 현금을 또 많이 또 확보해 나가는 것들, 수익 실현을 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돈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실현을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공략을 해 나가면서 리스크를 갖다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흐름을 잘 타고 나가는 것들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제가 아침 일찍 여러분들에게 또 의견을 드렸지 않겠습니까?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8% 이상인데 요거는 롱숏으로 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긴 안목에서도 좋으니까 이건 또 드리블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프리마켓에서 우리가 정리한 거 일단 오늘 하루의 결과치로 보게 되면 잘 결정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26년 10번째, 1월 10번째까지 우리가 이번 달에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1월달 같은 경우도 서둘러서 가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장이 좋을 때 뭐합니까? 물 들어올 때 뭡니까? 노젓는 것처럼 장 좋을 때 수익 낼 수 있는 건 내가면서 또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다음번 넥스트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포지션 잡아가는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보통 우리가 15개 정도에서 20개 정도 수익 실현 의견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우리는 월간 기본적으로 뭡니까? 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60에서 70%는 회전율을 갖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을 때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무도 네거티브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수급 형태를 체크해 가면서 또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과정들이 존재할 때 그걸 가지고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기는 앞으로 우상향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4분기 때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조금 어떻게 됩니까? 하방으로 눌리는 것, 좀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는 부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기 같은 최근에 우리가 또 수익 실현을 했었죠. 자, 그런데 왜 더 들고 가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나올 때쯤 되면 조금 좀 눌림이 들어오고 만약에 말입니다. 내일 정도쯤에 외국인이 매도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한 지금 6일, 7일간의 또 공백이 좀 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까지는요. 그 사이에서는 충분히 그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좀 눌러놓고 가는 것들. 그래야지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에 지수의 형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런 것들, 자, 쉽게 말하면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빠지는 것들은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눌림이 들어오거나 매크로가 안 좋아서 조정을 받았을 땐 뭐한다? 삼성전기 같은 종목은 매수한다가 제가 기본적인 여러분들에게 골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이던스 괜찮잖아요. 그래서 2분기, 우리 1분기죠. 참 1분기, 또 2분기 이렇게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만 살짝 더 눌림 들어올 때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될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자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지 않겠습니까? 자, 그 후로부터는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한 주가보다 높이 올라간 경우는 별로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눈치 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내일 같은 표준에 반드시 어떻게든 눌림이 들어오면, 눌림이 한번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살짝 더 눌리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여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략했던 금액 기억이 나십니까? 예, 25만 원. 이 정도 구간까지 일단은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항상 그 고점 찍고 있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하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포지션 찾을 준비를 하고 가시면 되겠다. 방향성은요, 30, 한 5만 원, 3만 원, 이 정도 사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예, 우리가 스윙 거래, 롱숏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뭐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 이스페타시스도 뭐 같이 잘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엔비디아에 직접적인 영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쪽 관련된 업종 같은 경우는 뭐 동사가 하고 있는 건 구글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구글이 별로 관심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구글이 또 TPU 관심을 많이 받을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상당히 또 많이 상승을 한 관계로 또 쉬워줘야 되는데 쉬워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우상향 방향을 그려가면서 뭐 하겠어요? 주가가 이런 형태를 그려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 윗구간에서 매수하시겠어요? 이 아래쪽에서 매수하시겠어요? 공략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 구간에서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승한 거에 50% 정도 조정을 받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아래쪽에서는 평단 조절해 가면서 또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앞으로 지표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는 항상 12개월 포워도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고점 자리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선반영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자리가 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자리를 고점으로 해서 나머지 하방 쪽에 찍혀 있는 그 자리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올해 일단 전반기 정도는 거래를 해도 되는구나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저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여기 부분은 일단은 정리하자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구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8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7만 원 정도 올라갔으면 3만 5천 원 정도는 이미 털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자, 그럼 그 자리까지는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눌림이 들어오는데 120일 라인하고 60일 라인. 저희가 이제 중간값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쪽에서 잡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그래도 뭐 양호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심택도 제가 볼 땐 조금 제가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뭐 비중 크지 않으니까 다시 또 살려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11만 4,500원인데 아래쪽에도 열어두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10만 원까지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뭐 10만 원에서 한 11만 4,500원 정도 사이에서 우리가 평단 맞춰주면 충분히 뭐 제 생각엔 경쟁력 있는 프라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까? 빨간 양봉을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타임, 이 타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은 안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들어온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 다음 주 정도쯤에서 잡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비중 확대하면서 여러분들 공략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MLB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가 넘버 원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그 다음에 좀 있는 거, 메모리 기판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심택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심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어쨌든 상당히 또 어디 수급 형태가 좋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수급 들어올 때도 세게 들어오는 편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드립을 해가 좋은 거, 2020년도 가이던스가 좋은 거, 그리고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상태에서 볼 때는 우리가 2026년도에는 기판주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대덕전자, 심텍 얘네들은 거의 같은 분위기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이 종목들 다 포트폴리오에 넣고 있어요. 삼성전기를 제외하고요. 삼성전기를 모니터링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컨트롤해 나가면 때가 되면 준비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뭐 매수하고 나면 주가 빠지고 나면 걱정부터 하는데 왜 걱정부터 해? 걱정부터 하려고 그러면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를 들면 실적이나 가이드에서 체크했다고 하면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뭐 손실을 안 보면 제일 좋은 거죠. 수익 나면 더 좋은 거고요. 손실은 작게, 그죠? 수익은 더 크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많은 밸런스를 계속 맞춰나가는 밸런스 게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가면서 가는 것들이지 한 종목 갖고 때려잡고 우리가 승부 내고 막 그거 안 되면 우리는 뭐 죽었어 이렇게 할 거면 그러려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왜 구성하고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또 안 되게 되면 적당하게 또 우리가 또 비중 감소시켰다가 다시 또 때가 타임이 와요. 그러면
그러면 그때 또 비중 확 늘려가면서 또 평단 또 조절해가면서 승부를 또 내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해보셨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주식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드리블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는 쪽이 전체 50% 그쪽에서 승부가 나는 것들이고 50%는 올라가는 거 맞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가 매수한 것들의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내려갑니다. 절반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뭡니까? 단돌이 잘 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쓸데없는 얘기가 또 길어졌네요. 자, 로봇 관련된 부분은 크게 이야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20년도 피지컬 AI가 관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기적으로 테마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우리가 1월 초, 12월 말 이쪽 구간에서 테마가 한번 들어왔죠. 그러면 일단 한 달은 브레이크 타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느 정도 내려가고 성장주니까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이치겠죠? 자, 아래쪽에서 잡아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보면 보통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요. 우리가 높이 올라갔을 때는 보통 한 두 달 정도 쉬고요. 살짝 갔을 때는 보통 한 달 주기로 사이클이 돌았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CS가 끝났으니까 그 앞전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러고 나면 한 달 정도는 앞으로 더 쉬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공략을 살살 해주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만 인지해 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이런 의견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을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의 추정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이쪽 아랫단 이런 쪽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성장주에서 가장 지금 시그널이 좋은 건 이 60일 라인, 이제 라인을 보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클로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을 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놓쳐버리긴 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틈틈이 우리가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쪽으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크게 치고 올라간 부분이 이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일단 우리가 참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5만원짜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5만원짜리와 62이동평선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디쯤에서 자리 잡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자, 성장주니까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서 터졌잖아요. 눌린 자리가 어떻습니까? 이 라인을 터치해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자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PG 같은 경우도 뭐, 종목에 대한 그 기능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업이 뭘 하는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건 이격도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생각하셔야 하는 터진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60일 라인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의미로 봐야 되는 공간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시간이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3월달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정 전후쯤 되면 또 한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보티지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죠, 여러분들. 또 위치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바람을 일찍 못 탔어요. 왜?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유중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세요. 이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로보티지가 가장 먼저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본다면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우리가 부품 관련된 회사들 쭉 생각을 할 때는 로보티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가 1번이라고 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가 자리 잡는 구간이 나타나면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BTech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틈틈이 우리가 계속해서 거래해서 수익 많이 냈던 종목입니다. 2025년도도 그렇고요. 마치 2026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구간은 무너뜨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자리는 아니에요. 네, 갭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눌러주면 이런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때까지는 기다리죠.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는 다 적자잖아요. 적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멘텀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최근에 보면 젠슨왕이 또 자율주행 관련된 또 솔루션을 갖다가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 로봇 관련된 쪽은 조금 주춤하는데 결국은 자율주행이
로봇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주게 되면 다시 또 한번 테마가 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돌죠. 뭐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다만 언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공략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빌빌하고 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항상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또 이런 유중 같은 거 있잖아요. 염두에 두시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쌀때 공략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221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까지 와줘야 돼요. 이렇게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 이런 프라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 종목들을 다 보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거래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인 우리가 감을 좀 잡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공이 움직이는 패턴이나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렇게 갈 거야. 나중에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흑자가 더 많이 나고 누가 앞으로도 거래하는 그 빅테크가 어디야 뭐 이런 것들 더 많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던 것들이고 어쨌든 2025년도에 일단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승한 것도 있고요. 조정을 받아야 되지만 당연히 다시 한번 또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해요. 그러면 삼성전기하고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있다 보면 우리가 같이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곧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실적 발표하는 그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양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자리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애널들이 리포트 내면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리포트가 첫 방이 나올 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리포팅이 되는 그쯤이 우리가 좀 더 비중을 확대해가면서 공략해야 되는 자리다.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로 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비중 잡은 것 때문에 조금 너무 우울해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큐어 뉴스 케어만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요.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